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산은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였는데 오늘부터 1.5단계로 하향됩니다. 그래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좀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방역수칙은 철저히 잘 지켜야겠지.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오늘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명, 토요일엔 14명. 부산의 코로나19 상황부터 진단해 주실까요? 네, 작년 우리 11월부터 시작됐던 3차 대유행 같은 경우는 확산 감소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예. 이번 저희 부산의 4월 초 유행의 재확산 같은 경우는 거의 2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의료기관 무료 검사를 한다든지 또 시민들께서 또 방역수칙 준수를 잘 해주셔가지고 짧은 기간에 이제 조절되긴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5월 13일 날 댄스 동호회발 감염이 이제 목욕탕 감염으로 이어져가지고 확진자 수가 또 감소하다가 조금 일시적으로 증가를 좀 했다가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감염 재생산 지수 0.84로 1 미만으로 현재는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 수도 13일에서 19일 정도 한 주 동안 한 26분이 생겼었거든요. 네. 그전에는 50명대, 40명대, 30명대 이렇게 계속 감소하다가 지금 20명대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항만발 유흥업소발 감염으로 사하구 서구 중심으로 해서 부산 전 지역에 이제 감염이 많이 확산이 돼 있었는데 예. 지금은 댄스 동호회나 목욕탕발 감염으로 해가 해운대구 수영구를 중심으로 일부 이제 구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되는 정도로 줄어든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가 있긴 있는데 그렇지. 그런데 뭐 감염원이 불분명한 것보다는 그래도 어딘지 알면은 뭐 전체 전수 검사를 한다든지 하면 낫기는 나은데 그래도 뭐 영도구 목욕탕이라든지 해운대구 교회라든지 이러면은 접촉자가 너무 많을까 봐 이런 게 걱정인데 이렇게 해서 감염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영도구도 보면은 한 주 동안 감염자 확진자 수가 한 4명 정도로 그렇게 많이 생긴 건 아니지만 예. 그 목욕장에서 이제 접촉자 2명이 생기면서 총 이용자 3분의 접촉자가 6명 정도로 9명으로 조금 늘어난 것 같고요. 해운대 교회도 한 181명 검사를 했는데 추가 확진 1명이 되면서 총 6명이 확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람을 만나거나 특히 또 목욕장 같은 경우는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좀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욕장 내에서는 대화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방역수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좀 완화가 돼요. 네. 뭐가 달라지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학업 능력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일단 학교 등교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밀집도가 그전에는 한 3분의 1에서 최대로 해도 3분의 2 정도 이렇게 등교 가능하게 됐는데 예. 1.5단계 되면은 3분의 2 정도로 해서 등교가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이제 1.5단계 되면 그동안 금지가 오랫동안 이제 거의 한 7주 동안 금지되었던 유흥시설이 오늘부터는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종사자가 매주 선제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욕장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 시간은 제한이 해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보면 사우나나 한증막 찜질 시설 같은 경우는 좀 고위험 시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금지는 유지되고 식당 카페 같은 경우는 1.5단계로 완화되지만은 여전히 이제 22시까지만 매장 내에서 지시 가능하고 그 시간은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은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뭐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조금 잡혀가고 있을 때 그냥 그대로 뭐 큰 변화가 없다면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 완화하면은 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뭐 사실은 댄스 동호회발 감염 있기 전에는 상당히 감소 추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안정된 상태라서 충분히 1.5단계 완화해도 걱정이 없었는데 그 이제 감염발로 약간 증가했다가 이제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10명에서 20명대로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를 해서 봐야 되는데 근데 그동안 너무
7주 동안 거리두기 2단계로 네, 보니까 많이 여러 심하죠. 소상공인이나 네. 자영업자분들이 고통이 너무 심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5인 이상 금지라든지 유흥업소에 관련된 시간 제한, 선제 검사, 그리고 더더구나 1.5단계 완화가 되면 무료 검사를 정부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 부산시 재정으로 해서 계속 유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시에서는 또 한 주 단위로 점검해서 만약 하루 확진자가 30명 이상이 되면 바로 2단계 격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더 우리가 수칙을 지키면서 좀 추이를 보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유흥업소발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정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가셔가지고 놀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대구 가깝잖아요. 네. 관련 확진자 나오는 거 아닌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운영 시간이 22시까지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성은 오픈이 되더라도 운영을 하더라도 위험이 줄고요.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이제 또 매주 선제 검사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험도가 상당히 주는 데다가 이런 유흥업소 연합회에서도 이런 소독이라든지 환기 이런 부분들을 이전하고 달리 더 이제 챙긴다는 부분들을 보고 발표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한번 1.5단계에서 경과를 보면 이전 유흥업소발 감염이 집단으로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길 가능성은 아직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대구 갔다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확산세를 방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네. 대구 갔다 오신 분들 혹시 유흥업소 혹시라도. 방문하셨으면 부산에서 또 검사 받으셔야 되기 빨리 때문에. 받으셔야죠.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코로나19에 이제 감염되고 이제 확진됐다가 치료받고 난 이후에 우리 부작용 그 뭐랍니까 그 후유증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미국의 이제 극소수 코로나19 환자한테서 혀가 크게 부푸는 증상이 나타났다 하던데 이거는 뭡니까? 일단은 국내에서는 이 대설증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런 환자를 본 적은 없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혈관종이 생기면 생기는 증상인 것 같은데 아마 코로나19 감염된 이후에 혀 조직에 아마 염증 세포가 심하게 있으면서 이 붓기가 빠질 수 있는 부위가 해결이 안 되면서 아마 생긴 것 같은데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가 없고 아직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너무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주목되는 게 코로나19 백신 한국 내 위탁 생산과 함께 이제 연구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당장은 이제 위탁 생산이라는 게 완제 위탁 생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지 그리고 앞으로는 뭐 어떻게 좀 위탁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기술 이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좀 잠깐 여쭙겠습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아마 미국 가서 이런 것 중에 이제 모더나 백신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 생산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 같으면은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노바백스 백신을 또 위탁 생산을 하면서 또 기술 이전까지 받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이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사에서 이게 백신을 지시하던 부분들이 물량을 어디에 보내고 이렇게 하던 부분들이 우리가 자체 기술 이전이 되고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 자체 국내에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모더나의 기술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전 받도록 노력을 하려고 할 텐데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백신 생산에 있어서 향후에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위탁 생산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좀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는가 이게 제일 관심이었는데 그건 또 아니라면서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위탁 생산이 되면 아무래도 우선권이 주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자체적으로까지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정도로 기술 이전을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더구나 이제 모더나 백신 같으면 메신저 RNA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형태의 플랫폼을 우리나라에서 또 기술을 또 획득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에서도 많이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다시 또 접종 재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네네, 이제 맞습니다. 때에 따라서 맞아야지 안 그러면 10월에나 뭐 받을 수 있다고요? 예, 75세는 이제 다시 1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예. 그리고 60세 계속 예약을 받고 있는데 접종을 미루시면은 상당히 미뤄지기 때문에 꼭 빨리 접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